오늘이 5번째죠, 벌써. 네. 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창훈 님이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번째로 빔 for 레이즈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레이즈 가이드에 있는 2번째 챕터죠. 그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즈 가이드에 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랩을 하기 전에 그 번역본을 한 2-3번 정도 한번 읽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냥 와서 들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와서 뭐라도 하나 알기 위해서 오는 거라서 뭐 어디 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뭐라도 하나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팁 뭐 이런 거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놓고도 또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그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단맛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내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영문을 보는 것보다 한글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제가 보면서도 이제 가끔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이제 수정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가 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오늘 뭐 밸리데이션 여기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은 맨 밑에 댓글 달 수 있습니다. 댓글 달 수 있으면 여기다가 혹시 내용 중에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좋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보들이 있으면 같이 여기다 남겨주시면 볼 때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초벌로 번역한 거라서 어떤 데는 분명히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액티브 레코드의 밸리데이션 그리고 콜백입니다. 밸리데이션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유효한 정보만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그 작업이죠. 밸리데이션. 유효한지를 유효성 검증이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액티브 레코드가 사실 레이즈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다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액티브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데이터 객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는 시점 자체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기 직전에 하게 되는 거죠. 콜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액티브 레코드가 하는 모든 그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콜백을 호출해서 유효성 검증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백은 이제 다음번으로 좀 연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의 처리, 또 실질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지는 그 뷰 템플릿에서 어떻게 에러를 이제 보이게 커스터마이징 할 거냐, 뭐 이런 내용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레이즈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레벨은 레벨별로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MySQL이라는 이제 오라클, 뭐 이런 포스트그레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의 어떤 컨스트레인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요. 좀 상당히 까탈스럽긴 하지만 자기가 개발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폼에 입력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거와 함께 같이 공유를 하면 효과적으로 유저들이 즉각적인 데이터 검증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컨트롤 레벨의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레이즈 개발 모델이 이제 MVC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 컨트롤러 레벨에서 어떤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은 컨트롤러가 굉장히 패티해집니다. 코드 양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레이즈에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컨트롤러는 가능한 한 좀 가볍게 가라, 스키니한 코드의 양을 줄여놓고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에다가 구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모델 레벨에서의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레이스 가이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대부분의 설명된 대부분의 내용은 모델 레벨에서 밸리데이션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델 레벨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것의 장점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네이티브 DB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DB 디펜던트 한 게 아니라 DB의 인디펜던트, DB의 독립적인 그러한 환경에서의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레벨에서의 어떤 밸리데이션을 정의를 하면 자기가 실질적인 커넥션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이스 가이드에 소개된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모델 레벨에서의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밸리데이션 타임의 그 시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의 어떤 CRUD, creation, 뭐 업데이트, 딜리트, 그다음에 R이 뭐더라? 리드. 리드? 리드. CRUD. 맨날 CRUD만 약자로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컨트롤러의 어떤 CRUD 액션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밸리데이션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 그 이벤트를 유발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트리거링 밸리데이션 아래에 있는 리스트들이 바로 저런 그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그 밸리데이션이 호출이 됩니다. 오른쪽 컬럼에 있는 리스트업된 것들은 그 밸리데이션을 호출하지 않는 그런 메소드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다가 제가 레퍼런스를 되게 달아놨는데요. 이건 이제 API rubyonrails.org에 들어가면은 레이즈에 대한 모든 API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 군데를 들어가면은 이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그 메소드들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밸리데이션을 유발시키는 그런 메소드들은 뭐가 있냐?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eate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델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 밑에 있는 bang 표시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할 때는 저렇게 좀 bang 표시를 붙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ave는 뭐 말씀드린 것 같이 create 되거나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될 때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ang 모드, bang 명령이 따로 있고
업데이트는 말씀드린 업데이트는 이제 바로 SQL 문에다가 업데이트를 치는 그런 거고, 크리에이트 다 전부 다 SQL 문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는 그, 해당 그 액티브 레코드 객체의 그 속성들을 업데이트하는 거고, 이것도 뱅 버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키핑하는 밸리데이션에 보면은 밸리데이션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호출하지 않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들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주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보시면 뭐 디크리멘트, 인크리멘트, 뭐 토글 터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크리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테이블에 그 숫자의 애트리뷰트가 있으면은 그의 값이 그거 값을 하나에 감소시킵니다. 2가 있으면 1로 감소시키고 그냥 하나씩 마이너스 1로 감소시키는 거고요. 디크리멘트 카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조금 특이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테이블에 레코드 카운트가 몇 개인가 하는 거를 일일이 세지를 않고요. 여기 요 명령을 이용하면은 현재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카운트를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크리멘트 카운트, 인크리멘트 카운트, 업데이트 카운터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코딩할 때 굉장히 개발자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스트가 있고 코멘트가 있을 때 코멘트의 카운트를 우리가 뭐 코딩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지만은 코멘트나 포스트라는 그런 모델의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언더바 카운트 또는 코멘트 모델에 코멘트 언더바 카운트 이런 속성 또는 테이블의 컬럼을 만들어 두면은 저 명령을 써서 그 속성 값을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코딩을 안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전체적인 코멘트 카운트나 이런 거를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코딩을 이제 하면서 써봐야 되고요. 토글은 혹시 어트리뷰트 중에 불린 속성이 있는 것을 토글 해줍니다. True or False죠. raise에서 SQL문에 들어갈 때는 true는 1이 되고요. false는 0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ouch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 데이터 속성의 값을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의 날짜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터치라는 그 명령어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하나 또 용도는 뭐, 그러니까 터치는 기본적으로 레이즈에서 만들어지는 그 업데이티드 엣이라는 그 속성이 있죠. 그 속성 값을 현재 날짜 값으로 터치를 해주면은 바뀌어줍니다. 저기다가 자기가 사용자가 만든 컬럼 중에 데이터형을 갖다가 저기다가 파라미터 넘겨주면은 그 데이터형을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굉장히 저도 저걸 뒤늦게 알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 터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코멘트 누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추가했으면은 코멘트가 새로 추가된 포스트를 가장 상단에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거를 많이 구현할 수 있는데 바로 저 터치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터치를 이용하면요, 코멘트가 추가됐을 때 자동으로 페어런트 객체에 업데이트 H라는 필드 데이터를 현재식으로 바꿔주거든요. 자동으로. 내가 안 해도. 자기 위에. 그렇죠. 자기 모 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 그 오더를 업데이트드 as를 해주면은 최근에 커멘트가 붙은 포스트가 가장 상단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정말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터치가 저런 용도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 all이라는 거는 바로 또 SQL문 업데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어트리뷰트는 하나의 속성만, 또 업데이트 컬럼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고, 카운터스는 하나의 테이블이나 모델에 복수 개의 카운터를 자기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터들을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1로 줘도 되고 플러스 1로 줘도 해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봐서 이게 눈에 익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 디크리먼트 카운트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API Ruby on Rails ORG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검색을 해줘가지고요, 여기 다 보여줍니다. 영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궁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API 검색을 하면요, 굉장히 편하게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잘 모르겠으면요, 같이 공유해서 올리세요.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 부끄러운 거 뭐 있으면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올려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다.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임을 하는 거고 이걸 하는 거니까 절대 부끄러운 거 없고요. 영어를 못 한다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못 하는데 뭐 어차피 영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English is second language입니다.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ew method라는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new method는 실제로 이제 액티브 레코드에서 새로운 액티브 레코드 객체를 만들 때 new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밸리데이션을 호출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코딩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비밀 띄어놨네. 이것이 뭐야? 자, 지금 저번에 우리가 작업했던 블로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CDP 블로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레이아웃을 조금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트에 보시면은 작업을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한다고 몇 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을 제가 몇 가지 삽입을 해 뒀는데, 이렇게 밸리데이션 처리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CSS를 자기가 수정해서 이런 표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여기다 뭐 입력하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밸리데이션 에러가 표시가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밸리데이션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 상당히 유용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저걸 없애고요. 어디 갔나? 와, 뭐야? 블로그 어디 갔어? 어이구 씨.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작업했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살리겠습니다. 살리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고, 이건 죽이고 다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됐고, 자, 이게 있고요. 자, 새로운 거 하나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텍스트 메이트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있고요. 현재 지금 포스트 모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포스트 모델에 들어가시면은, 자, 포스트 모델에 보시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즈에서는 아주 훌륭한 콘솔 기능이 있죠. 레이즈 콘솔로 들어가서 자, 포스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스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new 하면은 포스트 액티브 레코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포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자, 만들면은 현재 그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고 네임이 있고 타이틀, 뭐 컨텐트,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티드 엣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아까 우리가 강의에 때 나왔던 U를 우리가 이용을 한 거죠. U를 이용을 했는데 그 U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지금 그러니까 유효성을 호출을 하는 메소드가 뭐냐면 밸리드라 밸리드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요 명령을 쓰면요. 현재 포스트 모델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밸리데이션 내용들을 호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지금 밸리데이트라는 것을 포스트 모델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true가 나왔습니다. valid, 유효하냐, 유효하다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지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고요. 아까 new 메소드는 valid를 호출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valid를 호출을 안 하고 일단 true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 validates라고 복수로 쓰고요. 포스트에는 우리가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 그 속성감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쓸까요? presence 있어야 된다. 데이터 값이 널이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presence를 갖다가 true를 줍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네임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validation 내용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포스트를 가지고 valid라고 호출을 해보면 true가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new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post 왜냐면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post valid를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false가 나왔는데, 그러면 valid가 무효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valid 유효성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럼 유효성 검증을 했는데 에러가 발생한 건 에러를 지금 어떻게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터미널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럼 post errors라는 복수를 쓰게 되면요. 자, 이와 같이 active model errors라는 모듈을 호출을 하면서 거기에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messag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names에 대해서 can't be blank라고 하는 디폴트 메시지 에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에러스만 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messages라고 복수로 써서 보여주면요. 이렇게 지금 발생한 것들에 대한 그 에러 메시지들을 해시 구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편하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요. full messa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 뭡니까? 저기 name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메시지를 가공해서 배열 구조로 보여줍니다. 이게 에러가 2개 생기면은 이 배열 구조 안에 2개의 스트링 엘리먼트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우리가 터미널 모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에러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에러스라는 거를 다가 이렇게 그 심볼을 써줍니다. 심볼을 써주게 되면요. 현재 포스트 모델 객체에서 발생한 에러들 중에서 name이라고 속성 값이 할당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건 name에 대한 심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에 속성 이름이 빠졌고요. 그래서 can't be blank 라고 되어 있습니다.
can't be blank라는 거는 raise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presence true validation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 저거 한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메시지라고 보여주고요. 네. 반드시 채우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글로 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요? 지금 바로 이렇게 호출하면 안 보이겠죠? 응, 그렇지.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고 포스트 에러즈 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왔네. 왜 그럴까요? 밸리드 폴스 나왔는데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한글이지 못해서인가 보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쁜 놈이야. 이게 한글을 갖다 이렇게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해? UTF 8 나쁜 놈들. 그러면 다시 이거 됐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 보다. 다시 하고 오 에러까지 뜨네. unknown validator, 메시지 validator. 이게 아닌가 봐. 용법이 틀렸나 봐요. 용법이 틀렸나 봐. 수복시. 예? 잠깐만. 뭐죠? 이게 용법 메시지 복수인가? 복수든가? 이 땀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버벅거려야지 기억이 남습니다. 핑계 같지만 진짜 버벅거려야 기억이 남아요. 자,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게 메시지가 나올 텐데. 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진도 나갔던 거. 그래서 new를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추가하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이제 true라고 표시되지만은 추가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호출하는 함수가 valid question 마크. 대개 이제 raise에서 question 마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은 대개 return 값이 불린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린 값이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raise는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validation을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냐? valid question 또는 거꾸로 invalid question도 있습니다. 그래서 invalid 무효하냐를 알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식 아까 같은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valid 옵션을 써서 이게 유효하다라고 true 값이 나오는 것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errors라는 컬렉션에 empty가 돼 컬렉션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이 true라고 이제 valid가 return 값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errors 컬렉션이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person 클래스에서 우리가 validates 복수입니다. 이거 단수 써가지고 자꾸 에러 나는데 단복수는 분명히 raise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person은 1인칭이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복수로 동사가 s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person이 validates name은 person의 속성을 심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validates name 그 다음에 presence true 하면 이건 반드시 name 값은 있어야 된다. 그런 validation을 등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커맨드 라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콘솔에서 person new로 만들면 person에 대한 실질적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한지를 알기 위해서 errors 컬렉션을 써서 name 속성을 지정했을 때
이것이 복수계로 배열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any question mark는 무슨 메소드냐면은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라도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지금 있느냐 없다 하고 한 거고, create는 생성을 해버린 거죠. 생성을 해버린 거죠. 생성을 하면 근데 좀 이게 좀 이상한 게, 아까 우리는 U 했을 때 분명히 에러가 저기 밸리드 했을 때는 저게 호출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 이제 가이드의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저기 펄슨에서 new하고 create는 다릅니다. new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저장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new는 그러니까 펄슨 모델에 대해서 new라는 것은 껍데기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속성들이 있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것이 작업이 되는 것은 저장을 하는 크리에이션이라는 크리에이트라는 바로 밑에 있는 저 메소드를 쓴다든지 업데이트를 쓴다든지 세이브를 쓴다든지 이 세 가지 작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의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펄슨에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CRUD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을 하기 직전에 밸리데이션 이벤트가 호출된다 했죠. 마찬가지로 이 create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 validates라고 우리가 지정해줬던 저 유효성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임이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any가 했을 땐 true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객체가 유효하려면은 이러한 에러 컬렉션이 아무런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밸리데이션 호출 후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델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헬퍼 메소드는 뭐가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acceptance라는 것은 이제 대략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원 가입할 때 어떤 뭐죠 사용 그 동의를 체크를 해야만이 뭐 가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 acceptance에다가 그 속성 값을 지정을 해주면 반드시 폼에서 체크를 해줘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cceptance입니다. validates associate라는 것은 모델을 어소시에이션 연결을 했을 때 1대다, 뭐 다대다, 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모델 간의 속성에 대한 그런 어소시에이션 여부를 판정할 때 그때 쓸 수 있고요. 컨퍼메이션은요, 우리가 패스워드라든지 이메일 검증을 할 때 우리 보통 이메일 회원가입할 때 2번 입력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메일을 갖다 2번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 레일즈는 이 컨퍼메이션이라는 그 밸리드 설정을 해줌으로써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익스크루전은 뭐냐면은 어떤 값이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인크루전이 있죠. 밑에 인크루전은 어떤 값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옵션을 줄 수가 있고, 포맷은 데이터 입력하는 어떤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특정 어떤 포맷을 가진 형태만, 예를 들면 뭐 날짜의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의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의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크루전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값을 포함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을 할 때 쓸 수 있고, 랭스는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최소한 10개 이상이어야 된다. 뭐 최소한 뭐 같은 길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numericality, 이거는 반드시 숫자가 입력돼야 된다 하는 거죠. 알파 값이, 그러니까 알파 뉴메릭에서 알파벳이 아니라 반드시 숫자 값만 키보드로 입력해야 된다 할 때 저렇게 numericality라는 그 밸리데이션을 쓸 수가 있고, presence 아까 보여드렸죠. uniqueness는 그 유일한 값을 입력해야 된다.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할 때 count를 설정할 때 카운트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밸리데이션을 쓸 수 있고요. validates with라는 것은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특정의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밸리디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validate each라는 것은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걸어줄 때 each 다음에 속성 값을 써주는 밸리데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런 걸 자꾸 눈에 보면서 익숙하게 해야만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뭐가 있더라 하는 걸 대략이라도 어른보다 기억을 해놔야지 저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이렇게 구현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그거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한번 쫙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로직이 있을 때 레이즈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뭐가 있더라는 거를 그러니까 빨리 캐치해내야지 속도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러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든 밸리데이션 헬퍼즈에다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저 메시지 옵션을 썼는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심볼로 쓰죠. 그 allow nil이라는 것은 nil 값을 가능하다. 아까는 presence true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되지만은 저 nil을 해주면은 값을 입력 안 해도 된다. 요 nil과 비슷하게 blank라는 게 있습니다. blank는 nil뿐만이 아니라 white space, 그냥 스페이스바 값이 들어가 있을 때도 저걸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llow nil과 allow blank는 두 개 다 쓸 수 있지만은 사실 제가 써보니까 blank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스페이스바 값이 들어갔을 때 저거를 인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allow blank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nil 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옵션은요, 사실은 presence validation을 쓸 때는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다가 allow nil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allow nil과 allow blank는 presence validation 쓸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메시지는 어느 밸리데이션에도 저 메시지 옵션을 추가해서 자기가 디폴트 메시지가 아닌 자기 커스터마이징 메시지를 저기다가 저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밸리데이션은 사실은 create, update, save 이 세 가지의 액션, 메소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 업데이트 될 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 모든 경우에서 이 세 가지 옵션에서 세 가지 경우에서 밸리데이션이 호출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만들 때만 나는 이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저런 식으로 on에다가 심볼로 create로만 써주면 됩니다. 나는 이거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데이터를 새로 업데이트할 때만 이 밸리데이션을 나는 호출하고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save는 뭐냐? save라는 거는요, creation or update를 save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ave가 디폴트가 되겠죠. 너무 재미없죠? 터미널에서 한번 봅시다. 자, 터미널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너무 글자가 작아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validate를 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에러가 났는데 저기 뭐야? 이게 왜 안 되냐?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 해시 값으로 프리댄스. 여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프리댄스 트루 대신에 네. 그냥 옵션으로 해시 안에다가 메시지를 넣더라고. 요거 네.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트루를 지워버리고. 프레젠스를. 네. 프레젠스에 넘어가는 값이 해시로 해서. 트루도까지도. 아니, 트루는 빠지면 되나 봐. 알아서 트루 되나 봐. 트루가. 번역이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있으면 요걸 다 잡아가지고, 네. 오케이. 요거를 해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 요렇게. 맞습니까, 문법? 네, 여기 그렇게. 오케이. 그럼, 예? 예? 단수 메시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용기를 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자, 리로드 이 느낌표는요, 왜 하냐면은 현재 지금 소스가 바뀌었다든지 데이터가 바뀌면요, 요 콘솔에서 쓸 수 있는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로드
느낌표를 항상 쳐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값이 반영이 돼서 나옵니다. 계속 콘솔 주겠다 하려고. 콘솔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필요 없이 리로드를 하면 콘솔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콘솔 자체를. 자 그러면 다시 포스트를 해서 포스트 뉴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뉴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관계없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empty한 그 속성 값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지금 포스트 밸리드라고 해보면 폴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alidates presence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errors에다가 뭡니까? full messages를 보면 와우! 반드시 채우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네요. 한글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도 있죠. 우리가 errors에다가 뭡니까? 우리가 name이라고 속성을 심볼로 쳐주면 에러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라고 사용자 메시지를 설정해 줄 때는 presence 다음에 true 값을 주지 말고 해시 안에다가 값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잊을 겁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presence 다음에 해시 구조 안에다가 심볼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보일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젠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나요? 우리가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을 하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뭐로 할까요? allow 뭐가 있었죠? 블랭크가 있죠. allow 블랭크를 true로 하겠습니다. allow 블랭크를 true로 하면 그러면은 다시 full 메시지를 하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왜냐면은 타이틀이 null이라도 블랭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할까요? 그러면 요거를 presence로 바꿔볼게요. presence true로 해주면 자 다시 안 보이죠? 또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post 그리고 valid post errors full messages. 와우, 두 개 다 나오죠. The title can't be blank.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디폴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메시지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입력했던 그런 메시지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뭐 하나 더 해볼까요? presence 말고 여기서 allow blank message on creation on도 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은 아시겠죠? 요령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아까 그 on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발생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조건절을 줘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if의 반대는 unless죠. unless를 써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때만 하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볼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그 심볼을 써서 별도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정의해서 if 다음에 unless 다음에 지정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트링을 if 다음에 줄 수 있고요. 그 스트링에는 아주 짧은
그 짧은 값을 할당해 줍니다. 조건절을. 그래서 evaluation, eval로 해서 eval이라는 함수가 이제 메소드가 평가를 했을 때 유효한 그 익스프레션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proc,입니다. proc는 inline condition으로 썼는데 루비에서는 그 proc라는 게 있습니다. proc는 이제 코드 블록을 그 어디 넘겨줄 때 코드 블록을 참조해서 하나의 코드 블록에 대한 객체를 pro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유사하게 비슷한 걸로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람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웹사이트에다가 proc과 람다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료실에다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proc와 람다는 어떨 때 쓰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proc는 코드 블록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절을 이렇게 proc로 해주면은요, 심볼로 했을 때는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야 됐지만은 이 proc를 설정해주면은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 proc라는 그 코드 블록 안에다가 아주 짧은 한 줄짜리 조건절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 속성 값을 써주고 속성 값에 어떤 조건을 해주면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에 개딜 지나갔고 여기다 했고 다음이네. 응? 아닌가? 넘어갔네. 크리에이트 아닌가? 베이스 2장 두 번째 거에 여기죠. 여기인가? 여기 있구나.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건가? 이거 맞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validates 카드 넘버는 오더 모델의 하나의 속성이죠. 이걸 심볼로 표시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if 심볼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심볼로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바로 메소드를 정의를 해줍니다. paid with card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는 리턴 값이 불린일 때 이거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먼트 타입이라는 것은 오더의 속성입니다. 오더의 속성. 그래서 이 페이먼트 타입은 이 이제 카드의 스트링과 동일할 때, 다시 말해서 페이먼트 방법이 카드로 할 때 그때만 카드 넘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심볼로 이용해서 별도의 메소드를 정의를 해줬지만 두 번째는 문자열을 이용합니다. 문자열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루비 코드를 써줍니다. 자, name은 false name는 name 속성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nil 퀘스천 마크는 이 값이 nil이냐와 하는 것이죠. nil일 경우에만 surname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false name는요, name과 surname이란 두 개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name이 없을 때만 surname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으면 상대적으로 없어도 된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roc 객체를 지정을 해줄 때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 proc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unless라고, 이번에는 이제 if가 아니고요. unless라고 했죠. unless 조건지를 써서 proc new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드 블록 객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면서 다음과 같은 코드 블록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넘어가는 코드 블록의 변수는요, 요 값은 제 생각에는 요 어카운트의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드 값을 넘겨줘서 거기에 어카운트의 패스워드 값이 브랭크가 아니면 이 되겠죠? unless니까 아니면 그때 패스워드를 컨퍼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컨퍼메이션 옵션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컨퍼메이션 옵션은요, 패스워드가 있으면은 패스워드 언더바 컨퍼메이션이라는 필드를 인식하게 합니다.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을 보면서 해야 다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조건별 이제 아주 좀 내용들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이제 어려워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다고만 그냥 넘어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요거 그대로 카피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건을 주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if 계속 주니까 이런 형태는 아마 루비에서 실제로 쓸 수 있죠. 쓰죠. 또 다른 랭귀지에서도 저런 식으로 쓰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with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with 옵션 다음에 이제 코드 블록 안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with 옵션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절에다가 is admin 이라는 것은 유저의 속성 중에 is admin이라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s admin이면 그 유저의 객체가 여기 넘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코업이 넘겨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요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 패스워드하고 이메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건주를 준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조건 밸리데이션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심볼로 쓰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편한데 프로크도 뭐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스텀 밸리데이션. 커스텀 밸리데이션. 아까는 이제 조건절이죠.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자체를 우리가 사용자화 하겠다. 내가 아예 저기 시스템에서 레이스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저 밸리데이트 헬퍼들을 나는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별도의 어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헬퍼 메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은 이 커스텀 밸리데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밸리데이션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커스텀 메소드 또는 커스텀 헬퍼즈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요, 그 액티브 모델이라는 그 모듈에 보면은 밸리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터 클래스는 전체 모델에 대한 전체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치 밸리데이터라는 것은 그 모델의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유효성을 검증할 때 클래스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넘겨줄 때는 반드시 레코드란 아규멘트를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스텀 밸리데이터에서 보면은 여기 액티브 모델의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클래스 이름을 정해줍니다. 반드시 이때는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면서 그 매개 변수로서 레코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써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델 클래스에서는 현재 이 액티브 모델 밸리데이션스라는 요 모듈을 인클루드 한 후에 validates with라고 아까 나왔었지 맨 처음에, 그때 요때 쓴 겁니다. validates with 해서 아까 정의했던 my validator를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정의한 거를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의 장점은요, 여러 개의 클래스,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기가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전체 클래스를 전체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에서 상속을 받지만은요, 각각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each 밸리데이터를 써가지고 그 모델의 그 속성의 이름을 앞에다 써줍니다.
validator라고 이메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는 validate가 아니라 validate 언더바 each를 반드시 정의해주고 레코드 정의하고 attributes value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의 내용은 자기가 임의대로 검증 로직을 구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때는 또 뭐 include를 안 시키더라고요. 안 시키네요. 뭐 이거 또 다음에 예제를 보면요, 요것도 없어요. 약간 좀 요거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비슷하게 validates 이메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때 호출되는 이메일 true는요, 바로 여기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얘네들의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다음에 true 하면은 요 조건절이 true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유효성 검증을 위한 메소드를 구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등록을 한 방법이요. validate 다음에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멀티 여러 개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서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굉장히 뭐랄까 레이스가 그 데이터 검증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증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라고 하는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의 클래스 이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do and 코드 블록 안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뭐냐면 이렇게 validates as choice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다 정의해 주냐면은 config 디렉토리의 initialize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validates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validates as choice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팅 속성은 초이스로서 이렇게 지정해 준다. 요거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정의가 됩니다. validates tree name은 inclusion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조건들을 정의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밸리데이션 헬퍼 파일들을 헬퍼 메소드를 내가 정의를 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전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나타나죠.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에러로가 나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에러 결과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메시지를 쓸 수 있고, 풀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하게는 이제 에러스 컬렉션에 대해서 toA라는 것은 A는 array라는 겁니다. array. to array, to I 하면 to integer고 이런 식으로 to 다음에 언더바하고 약자를 써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to s 하면 string으로 바꿔라, to a 하면 array로 바꿔라, to 언더바 I 하면 integer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들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errors attribute 각 attribute에 대해서 에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validation이 있을 때 아예 에러에다가 그 속성에 대한 디폴트 값을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errors add 하고 속성 값쓰고 메시지를 써주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set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 베이스 아까 전체적인 객체에 대해서 상태 에러를 표시할 때는 저렇게 베이스, 그 다음에 클리어, 발생한 클리어 에러들을 다 없애고 싶을 땐 클리어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기서 에러 클리어를 썼다 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에러가 발생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때 없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죠. 또다시 에러 컬렉션이 채워지겠죠. 그다음 에러 사이즈,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에러가 카운트 할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것이 레이즈에서 디폴트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어디에 있냐면요. 호스트의 폼 파셜에 있습니다. 호스트의 폼 파셜. 현재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호스트 만드는 그 리소스에 폼 파셜에 보면요. 요겁니다. 어디야? 요겁니다. 요것이 얘네들이 이제 디폴트로 템플릿에서 삽입해 놓은 코드입니다. 요 형태가 아까 지금 요렇게 보여주는 에러 형태가 됩니다. 저건 얼마든지 CSS를 이용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그 CSS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CSS 파일에다가 요렇게 아이디와 클래스를 써주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field with error는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필드 주변에 감싸는 요 스타일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explanation 요 전체의 왁구에 대한 그런 스타일링을 여기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expression h2는요, 요 헤더 값. 아이고 잘못 눌렀다. 헤더 값. 그 다음 p는 요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expression ULLI는요, 여기 하나 이상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요거에 대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정해주면 요 형태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되게 이제 기본을 지정하는데 또 여기 가이드에 있는 거는요, 다이나믹 폼이란 잼을 설치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이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러한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 한 줄짜리로 할 수 있다는 걸 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여기에 다음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error messages 그 다음에 error messages for라는 한 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error messages 한 줄로 써서 저렇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저 잼을 쓰면. 그래서 약간의 요거하고 차이가요. 그 오른쪽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래스와 아이디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이나믹 폼이 지원한 요런 형태고요. 여기 에러 그다음에 카멜형의 이런 이름을 쓰는데 실제로 얘네들 디폴트로 지원하는 스카폴드에서 만드는 디폴트로 지원하는 거는 약간 변형이 이름이 바뀌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폴드로 보시면은 여기 스카폴드 있죠. 스카폴드로 보면 밑에 보면요 여기 있어요. 에러 언더바 익스플로레이션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방법은 여기 있죠. 두 개 다 쓰고 싶을 이렇게 하면 되죠. 에러 explanation 이렇게 해주면 뭐 두 개 다 가능하겠죠. 요거 밑에는 H2가 있지만은 또 빠진 것은 P가 없죠. 네, P를 여기다가 P를 여기 좀 이거 왜 이래? P에 대한 그를 이제 태그 스타일링을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서미트를 했을 때 그 결과 밸리데이션이 발생을 해서 에러가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어떤 특정 그 입력 폼에 입력하고 그 입력 폼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사실은 jQuery를 이용해 가지고 jQuery를 이용해서 바로 그 컬럼 옆에다가 에러를 표시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 레이즈캐스트.com 아주 유명하죠. 이 레이즈에서는 아주 바이블 같은 라이언 씨가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그동안에 공짜로 제공하다가 작년부터 유료로 일부러 돌아서면서 프로 버전을 내면서 프로 버전에다가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전 버전에서 만들었던 것을 리바이즈하면서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일부. 그러나 계속해서 무료 버전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밸리데이션이라는 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jQuery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구정 지나고는 이제 콜백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고요.